전세는 해로운 새다. 그러면 이 해로운 새가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를 없애버리면 비싼 월세를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갭 투자를 정조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대출 규제를 했는데 정부가 갭 투자를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부는 그냥 대출을 줄이고 싶었던 거야. 금융위원회는. 신문이라든지 뭐 다른 유튜브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 전세는 갭 투기의 먹잇감이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비싼 거는 전세 대출 때문이고, 전세 대출로 인해서 올라간 전세가 갭 투기의 먹잇감이 되면서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없애버려야 된다. 전세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집이 싸지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그럴까요? 아, 진짜 대출받아서 전세 사는 것도 적폐인가? 이제는 1주택자도 적폐로 몰아간다 이거죠. 자, 어쨌든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 더욱 세차게 몰아붙여가지고 우리 전세를 아예 이번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024년 9월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영상 보셨나요? 전세는 해로운 새다. 모택동, 마오쩌둥이 참새를 보면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하는 순간 참새를 다 잡아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딱 지시를 하니까 모든 중국의 인민들이 참새 잡느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참새를 박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새는 곡식만 먹어 치우는 게 아니고 해충도 먹어 치웠던 거야. 참새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대기근이 옵니다. 왜냐하면 해충들이 천적이 없어지니까 창궐해가지고 곡식이 다 이렇게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죠. 다 곡식이 안 자라니까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대기근이 와갖고 학자들마다 다른데 수천만 명이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마오쩌둥은 참새를 잡는 거를 그냥 그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잡았을까요? 해충 같으니까 쌀을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축낸다 생각하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세는 해로운 새다. 없애버리자라는 거잖아요. 전세의 종말 이런 거잖아요. 전세는 해로운 새다. 그러면 이 해로운 새가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주택시장은 자가가 있어요. 자기 집이죠. 자, 자기 집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43%는 무주택자이시니까 43%의 가구는 임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임대는 누가 공급하나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공급하나요? 예, 대부분을 민간이 공급하죠. 그러니까 집 사가지고 자기가 안 살고 전세 놓거나 월세 놓는 사람들이 임대를 놓는 거죠. 그쵸? 자기가 안 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가가 있고 임대가 있는 거죠. 집이 떨어질 것 같고 폭락할 것 같으면 집을 안 사겠죠. 그러면 임대에 사시겠죠. 자, 임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가 있고 해로운 새,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세를 지금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를 없애면 임대로 사실 분들은 월세로 사시거나 집을 사셔야 되는데 집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세로 가시겠죠. 자, 그러면 전세는 수요가 좀 줄어들겠지만 월세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더 없어지니까 2026년, 7년, 8년은 입주 물량이 40년 만에 최저로 가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10년 전에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47%를 해제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사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서울에서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10년 뒤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어쨌든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40년 만에 최저 입주 물량이 들어와요. 그럼 이 공간이 자꾸 작아지는 거잖아. 커지지도 않는데
이 공간이 커지지 않는 거.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이 커지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 돈은 계속 인플레가 발생해. 추경이다, 지역화폐다, 뭐 이런 게 막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전세는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근데 전세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다 월세로 가. 그럼 월세가 오르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월세가 오르게 됩니다. 그럼 월세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선택은 전세가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월세가 많은지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집 사는 이자가 많은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6억까지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내가 10억짜리를 대출받아서 샀을 때 내는 이자보다 더 높은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는 해로운 세고 참세도 해로운 세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 가기 전에 중간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천천히 진행될 거니까 중간다리. 자, 전세하고 월세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게 될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전세하고 월세가 뭐가 더 도대체 유리한 겁니까? 한번 보시죠.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있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 판단할 때 전월세 전환율하고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시세가 10억이야. 근데 전세가 5억이야. 자, 서울은 전세가율이 53% 정도 되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맞을 겁니다. 자, 1년 월세가 2,4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200씩 월세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2,400 나누기 전세 보증금 5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4.8%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4.8%로 월세로 전환해서 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그러면 전세랑 월세를 비교할 때 이 전월세 전환율을 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전월세 전환율이 4.8%야.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가 4.8%보다 낮아야 전세가 더 유리한 거죠. 전세 대출하면 내는 1년에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4.8% 정도 되면 2,400이니까 그래야 똔똔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는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면 되죠.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으면 전세가 비싼 거고 그 반대면 전세가 싼 거겠죠. 통계를 가지고 팩트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전월세 전환율은 우리나라 국가 공식 기관이죠.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제가 이거 그래프를 다운받아 봤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4.7%, 그리고 전국이 5.3%, 경기도도 전국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은 4.7% 정도 되고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은 5.3%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요거보다 높아야 전세가 비싼 거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6월달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뽑아봤어요. 국가 공식으로 이걸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자, 그래서 보니까 IM뱅크는 2.88이고, 자, 경남은행은 5.08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5대 은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5대 은행 평균을 내보니까, 자, 3.7%더라. 그러니까 5대 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3.7%더라.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3.7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기준으로 4.7이니까 1% 정도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더 저렴하다는 거고 그게 그래서 전세가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비싼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이제 전세가 없어지면. 왜 그런 얘기 하냐? 잘 보세요. 매매가가 10억이고 똑같이 가갖고 전세가 5억이고요. 전세 대출 이율이 아까 5대 은행 평균이 3.7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보세요.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전월세 전환율이 5.3이니까 5.3인데 자, 내가 전세 대출 금리가 3.7이니까요. 1년에 내가 내는 이자가 1,8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을 5억을 통으로 받으면 1,850만 원을 이자를 낸다는 거야. 그런데 월세를 내면 2,650만 원을 낸다는 거죠. 왜? 전월세 전환율이 5.3%니까. 그래서 1년에 8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800만 원이면 애 학원을 몇 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똑같이 5억을 빌리면 3.7% 계산했을 때 1년에 1,850만 원의 이자를 내요. 그런데 월세로 내면 토울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500만 원이 손해라는 겁니다. 1년 단위로만 해도 이렇게 전세가 월세보다 저렴한데 전세를 없애버리면, 전세는 해로운 세니까 없애버리면 비싼 월세를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통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세는 해로운 세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